측에서 제공하는 그 롤케이크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도 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대체했는데 저는 5호까지 강의를 계속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좀 힘들지 싶고 모르겠네. 조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고민해봐야겠다 싶네. 다음 주부터 그 보령 심장이 된다. 예. 황세정 원장님하고 노홍석 원장님이 수요일에 올라가십니다. 네 분 또 수고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민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뭐 시간이 거의 다 되셨다 그죠? 그 회장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수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반기가 이제 벌써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또 우리 회원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여튼 전반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그 백유한 원장님 한국초음파 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내용인데 쉽게 하고 놓치지 않는 한국초음파 검사법이죠. 이런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강의는 제가 고령 천안에서 했던 한국고 초음파 좀 간추려서 충수하고 소장 대장 같이 말씀드리고 정리는 이호명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백의원입니다. 예, 오늘 제가 저번에 한국초음파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쉽게 하고 놓치지 않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법이라고 했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저희 영남 초음파 선생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쉬운 내용인데, 이제 초심자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그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쉽게 하고 놓치지 않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법입니다.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을 할 때 대부분 급여를 시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촬영해야 되는 필수 영상 12장, 정밀 초음파 스캔 2장 추가로 14장의 사진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14장의 사진을 남겼다고 해서 검사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병변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캔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빠지지 않게 스캔을 해서 사진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놓치지 않게 하는 검사법은 스캔하고자 하는 장기에 대한 사진 해부학적 지식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초음파 기기 준비와 세팅이 되겠습니다. 특히 비만인 환자에서 적절한 초음파 세팅을 맞춘 뒤 검사를 시행하여야 최대한 선명한 초음파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프로브를 능숙하게 달 수 있도록 실제 검사에 앞서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같은 위치에 프로브를 대고 관찰을 하더라도 프로브 조작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부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브 조작을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환자의 자세 변경과 호흡법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검사에 참여하게 해야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진료 시간 중에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짐없이 검사를 하는 자기만의 스캔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안과 췌장같이 큰 장비는 사각지대를 숙지해서 더 꼼꼼하게 엔드-투-엔드로 관찰해야 되겠고 또 아티팩트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고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증상과 연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열심히 검사를 하였지만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의 한계를 인지를 하고 추가적인 CT나 MRI 등 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놓치지 않게 초음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장기별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초음파 성형과 놓치기 쉬운 스캔법에 놓치지 않는 스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초음파 세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기 어려운 환자가 비만인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관찰할 때는 특히 깊이가 깊어질수록
개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혈관이나 장기간의 경계가 불러해져서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뎁스를 장기까지 적절히 해야 되고 보통 14에서 15cm 깊이 정도로 조절이 해야 적절합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가 얕으면은 전체적으로 관찰이 어렵고 너무 깊이가 깊으면은 영상처럼 이렇게 간이 너무 작게 보이고 넓은 부위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가 내려져서 병변을 다이나믹하게 관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비만인 환자에서는 포커스 깊이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설정을 해야지 깊은 곳에 이 그림과 같이 보이는 포커스를 조절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트 같은 병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게 조절해야 됩니다. 비만인 환자는 초음파 빔이 깊이 들어갈수록 산란이 많아져서 깊은 곳의 상이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깊은 곳에 개인을 좀 더 올려서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을 조절하면 해서 밝기를 균일하게 만들어야지 관찰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가 낮을수록 투과도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비만인 환자에서는 프리퀀시를 낮추어서 다이프래금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프리퀀시를 너무 낮추면 투과력은 좋아지지만 해상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투과도가 유지되는 최대한의 프리퀀시를 설정하도록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절해야 되는데 다이나믹 레인지는 가장 밝은 신호와 가장 어두운 신호의 차이인 대조도를 나타냅니다. 비만인 환자에서는 상이 다소 좀 블러해지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더 좁게 설정해서 대조도를 높여서 좀 더 선명한 상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세팅이 준비가 되었다면 간 스캔을 하기 위해서 환자를 6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환자의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립케이지가 위쪽으로 들려 올려지고 늑간의 간격도 약간 넓어져가지고 인터퍼스탈 스캔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배를 불룩하게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고 참게 하면 폐에 공기가 차면서 간을 아래쪽으로 밀어가지고 립케이지의 방해를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담낭과 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보통 좌측과에도 돌아눕게 되는데 이때 한 번 더 간을 관찰을 하면 간이 아래쪽으로 처져서 좀 더 관찰하기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인 환자에서 간 자엽이나 우엽의 5번, 6번 분절이 위나 장 가스에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좌측과이나 반자위로 하면 위와 장의 위치가 디펜던트 포션으로 이동해서 가스 영향을 줄여가지고 더 선명한 영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콘벡스 프로브를 사용하지만 표면부의 요철이나 병변을 관찰할 때는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 크기가 크기 때문에 퀴노 분류에 따라 간을 총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검사를 합니다. 운읍골 하스캔과 운읍간 스캔, 흥스캔, 종스캔 등으로 접근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모든 부위와 병면은 최소 2개의 뷰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슈도 리즌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양성과 악성 종양의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을 미리 제하고 관찰을 해야지 병변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의 키노 세그먼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봤던 병변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또 병변이 있다면 다른 각도로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아나토미는 뭐 다른 기본 강의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는 초음파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간의 사각지대를 잘 파악을 해서 의식적으로 더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간에서 이러한 사각지대는 돔, Surface of Light River 또는 Left Lateral Lobe, Far Lateral Tip 그리고 Lateral 그리고 Lower Tip of Light River가 되겠고 그리고 갈비 늑골 아래쪽이 되겠고 코데이트 롭이 립에 에코에 가려서 있는 부분 등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레프트 롭의 라테랄 세그먼트가 되겠습니다. 레프트 롭의 라테랄 세그먼트는 S1, 2, 3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종단상과 등단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는데 가끔
테레스에 가려서 잘 관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자세를 좌측 Y나 또는 이제 반자위로 하게 되면 위장의 위치가 이제 디펜던트 포션으로 이동하게 돼서 가스에 가리던 반자엽의 팁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자엽의 레프트 엔드가 생각보다 이렇게 옆쪽으로 좌측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마른 여성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좌측 끝까지 슬라이딩과 틸팅을 함께하는 스위핑을 통해서 팁 끝까지 관찰해서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간자혈과 횡단성과 종단성에서 S2에 낭종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낭종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이유로 이제 복부 CT를 찍게 되었는데 간자엽 팁 부분에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큰 낭종이 추가로 관찰됩니다. 이렇게 이제 레프트 팁 끝까지 스위핑을 통해서 관찰해야지 병변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간 자엽을 끝까지 스위핑을 해서 간 혈관종을 발견했는 케이스입니다. 스위핑을 해서 레프트 라테럴 로베 팁까지 관찰해서 헤만조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악성 종양이라면 임상적으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포데이트 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상방으로 간 문맥의 호리존탈 포션과 umbilicus 포션이 있기 때문에 스트롱 에코제닉 인터페이스를 형성해서 포데이트 롭의 섀도우로 병변이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캔뿐만 아니라 중스캔을 해서 쌍방향으로 확인을 해서 이 섀도우를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병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데이트 롭의 시스트와 같은 이런 병변을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자엽 병변에서 병변으로 오인하기 쉬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간자엽의 라테랄 섹션과 메디얼 섹션에는 S3, S4 사이에 테레스 리가멘트로 구분이 되는데 테레스 리가멘트는 라운드 리가멘트라고도 불리고 초심자가 봤을 때는 하이퍼에코에 간 메스인 헤만지오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단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간 외치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간내 병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간내 병변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해서 테레스 리가멘트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헷갈리기 쉬운 소견이 코데이트 롭의 롱 파필러리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데이트 롭이 내측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간 실질과 연결 부위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이렇게 간 외측에 종괴로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 좌엽의 이제 표면부를 관찰을 할 때 컨벡스 그룹뿐만 아니라 리니어 그룹을 사용을 해서 관찰을 하면은 컨벡스 그룹에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등으로 잘 관찰되지 않던 이런 병변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서피스 리저를 관찰할 때는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8번을 관찰할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최대한 높여가지고 위로 뜨듯이 관찰합니다. 이때 환자의 호흡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시고 배를 불룩하게 내밀게 하면은 돈 부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S8번 세그먼트에 헤만지오마가 있고 대충 관찰을 하게 되면 이런 병변을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간우엽의 라테랄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어 마진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브의 위치를 적절히 이동해서 라이트롭의 라테랄 마진과 레프트롭의 로어 힙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스캔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많이 비만하고 장내 가스가 많아가지고 자세를 변경하고 호흡을 조절해도 라이트롭을 잘 관찰할 수 없을 때는 라이트 인터퍼스탈 스캔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모든 인터퍼스탈 스페이스에서 프로브를 끝까지 틸팅을 해서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관찰합니다. 다음으로 담낭 초음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과 마찬가지로 게인을
좀 낮추는 것, 적당히 조절을 하는데 내부에 특별한 어떤 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게인을 좀 낮추는 것이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크기가 작고 목적 표현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콘벡스 프루브도 관찰을 하지만 리니어 프루브를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담낭의 넥과 그리고 펀드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허상의 종류를 숙지를 해서 병변하고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담낭을 초음파 스캔을 할 때는 인터코스탈 스캔을 통해서 체부와 저부를 관찰할 수 있고, 인터코스탈 또는 롱디튜디널 스캔을 통해서 이제 바디와 넥을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넥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트랜스펄스 스캔을 통해서 푼두스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비만하거나 비만할 때 아니면 너무 말랐을 때 GB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8번 세그멘트에서 프로브를 조금씩 채우면서 처음에 이제 메인 인터로바 피셔가 나오고, 그다음 거기를 따라서 관찰하다 보면은 GB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GB를 찾으면 되겠고, 위암성과 위음성 병변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위암성 병변은 뮤코잘 폴드의 섀도우가 되겠습니다. 담낭에는 여러 가지 폴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폴드 뒤쪽으로 이렇게 섀도우가 형성을 될 수 있어서 그 병변을 스톤이나 폴립으로 오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티팩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만약에 빔이 나올 때 이미 이제 폴칼존까지는 안쪽으로 모이는 인벌전 하다가 포칼존을 지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이벌전을 하게 되고, 또 메인빔에서 나오는 메인빔 외에 이렇게 사이드 로브라고 하는 이런 앞쪽으로 나가는 이런 에너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런 병변들이 실제 병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되는 이런 아티팩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겠고, 초음파를 할 때 이제 안테리올의 촘촘한 리니어 에코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버버레이션 아티팩트라고 하는 시도인데, 이것은 이제 분양차가 큰 인터페이스에서 초음파가 한 번 반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반사를 하게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인데, 서피스에 있는 이런 버버레이션 아티팩트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티팩트를 줄이려면은 특히 빔 위드 아티팩트나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는 이런 포칼 존을 갖다가 포커스를 우리가 포커스하는 병변 쪽으로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줄일 수 있겠고, 그리고 프로브의 빔의 앵글과 로케이션을 조절을 해서 여러 방향에서 스캔을 함으로써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게인을 낮추고 하모닉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담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음성 병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낭에서는 이제 incomplete study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UV가 내부에 이제 원래 액체로 차 있기 때문에 모에이크로 관찰되는데, 내부에 돌이 가득 차 있거나 염증 또는 종괴가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이 내부에 이제 저에코 영역이 없기 때문에 GB가 아니라 주위에 인접한 장내 구조물로 이 오해를 해서 제대로 관찰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WES 사인이라고 월이 나오고 중간에 약간의 에코가 나오고 그 다음 섀도우를 동반하는 이런 병변이 나타나게 되면 장이 아니라 GB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이런 병변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병변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놓치기 쉬운 병변이 챔버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바이카메랄 GB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GB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세그멘탈 타입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제 푼두스 쪽의 챔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월 티크닝이 일어나거나 내부에 스톤으로 가득 차 있어서 보통 관찰을 할 때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푼두스 쪽의 챔버는 이제 GB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카메랄 GB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낭 경부 병변을 놓치기가 쉬운데 담낭 경부는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좀 더 잘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스톤이 있게 되면은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가끔은 프롬 포지션으로 이렇게 했을 때 GB 스톤 4개 낀 스톤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프롬 포지션 취하게 되면 4개 있던 이런 스톤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펀드스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스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펀드스 리전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담낭의 폴딩이 기저부 쪽에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프리전 캡이 되겠고 이 경우에 프리전 캡 내에 스톤이나 월 티크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펀드스 쪽을 잘 관찰하도록 해야 됩니다. 펀드스 쪽은 트랜스버스 스캔을 반드시 시행을 해서 쪽을 놓치지 않도록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손윤혁 원장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컴팩스 프로브로 관찰했을 때 펀드스 쪽에 아주 미세한 점막 요철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을 해서 점막 요철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CT를 찍고 수술을 하고 GB 캔서 스테이지 1으로 진단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B 펀드스는 복벽에 이제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리니어 고주파 프로브로 확대해서 관찰을 해서 병변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스 스캔을 이용을 해서 GB 펀드스 쪽에 월 디크닝이라든지 작은 스톤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도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의 담도는 처음에 이제 간문맥하고 비슷하게 주행을 하다가 12절 근처로 갈수록 간문맥과 멀어져서 최장 두부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간의 담가는 위 전정부하고 12절 가스의 방향을 받기 쉬운데 이때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큐비투스로 돌리게 되면 위가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정부가 이렇게 가늘어져서 간의 담관을 관찰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간의 담관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간의 담관의 주행이 일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간 밖으로 나오자마자는 간문맥을 따라서 5시 방향으로 주행을 하다가 디스탈 쪽으로 갈수록 6시 방향 그리고 최종 후부에서는 7시 방향으로 주행해서 12장 쪽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주행합니다. 이러한 주행성을 생각을 하고 그 간의 담관을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5시 방향으로 있다가 약간 6시 방향으로 틀면서 7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간외 담관을 끝까지 잘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의 담관은 아까처럼 프록시말 쪽에서 디스탈 쪽으로 스캔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디스탈 쪽에서 프록시말 쪽으로 스캔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췌장 두부에서 단축으로 관찰되는 인트라 판크레아틱 CBD를 먼저 확인을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프로브를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CBD의 롱 엑시스를 나타내서 스캔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판크레아틱 헤드에서 인트라 판크레아틱 CBD를 확인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롱지튜디널하게 프로브를 돌리게 되면은 간의 담관을 이렇게 롱지튜디널하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않는 췌장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 스캔 시 자세는 세미 이렉트 포지션에서 딥 인스피레이션을 했을 때 관자엽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좋은 음영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SMV와 스플래닉 베인